올 한 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왕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들도 한국보다는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안 좋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주식시장을 통해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승우 미래에셋 대우 투자센터 대구 WM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한국 증시는 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왕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세계 주요국들이죠. G20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상황은 지난 한 해 어땠는지, 올 한 해 어땠는지 먼저 조성우 팀장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 코스피는 연초보다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미국은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연초에 미국 주식을 투자했다 이러면 환율이 연초에 1,100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1,180원 좌우니까 환율까지 감안하면 거의 35% 이상 수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네.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1,700 초반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뒤떨어진 듯한. 유일하게 우리나라 마지막 기둥이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일반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 네.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10년 정도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 연평균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한 166%입니다. 네. S&P 같은 경우에는 연 13.2% 상승했는데 네. 10년 따지면 244% 정도 상승했습니다. 13.2% 가는 거는 은행 예금을 하신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원금이 정확히 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10년 동안 봐도 우리나라가 정확히 25% 상승했습니다. 체감도 체감 지수가 오히려 뒤로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제 주위에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못 만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각종 다른 지표들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3년 정도 조회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650조에서 560조로 90조 정도가 네.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단기로 보면 한 달간 우리나라가 5조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호적인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조가 들어가고 일본은 26조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불투명하다 혹은 성장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 겁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물어보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성장도 안 되는데 물가까지 떨어지는 상당히 우려되는 네. 상황이고, 두 번째는 수출 국가니까 수출이 지금 1년째 10% 이상 감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투자 가치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인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 52시간 정책을 도입하면서 인재들이 52시간 이상 주 근무를 못 합니다. 네. 그러고 법인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다른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감세를 제일 먼저 했고 중국도 90조 감세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방금 이 세 가지, 그 디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수출 반등, 그리고 마지막 친기업 정서가 정부가 안 논하는 외국인이 쉽게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분히 친기업적이지 않았을까요? 또 일각에서 세계적인 은행들 일부에서는 또 오히려 투자를 하라고 전망을 낙관적인 전망을 한 단계 올리는 이런 은행, 세계적인 은행, 투자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투자 의견을 올린 해외 IB가 3개 있습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 2,100에서 2,400. 그리고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에서 올렸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올린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IT 기술주, 삼성전자만 메리트 있다. 그리고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플러스 네. 5G
우리나라가 5G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플러스 카카오 둘 다 4차 혁명의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있는 두 기업, 이런 회사들만 외국인이 관심을 있고 이쪽 비중만 넓힐 예정입니다. 네. 모두 말씀드린 대로 G20 국가들은 다 나름 성장을 하고 재미를 봤는데 왜 우리 중심만 이렇게 소외가 되었던 건지 이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경우가 지금 외국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부에서 일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인식을 하시면 옛날 20년 전에 일본에서 하듯이 소비형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투자형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앞으로 세상은 4차 혁명이 이끌어갑니다. 4차 혁명이 쉽게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이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클라우드 전 세계 점유율 보시면 1위가 아마존입니다. 32%.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16%입니다. 3등이 구글입니다. 세 개 다 미국 회사입니다. 4등이 알리바바입니다. 미국, 중국 회사가 클라우드를 거의 잡고 있고 클라우드가 돼야지 4차 혁명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그다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도 거의 보시면 아마존, 구글, 미국 기업들이 거의 잡고 있고 일부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미중 두 개의 나라가 4차 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투자를 등한시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조 팀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참 암울해지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멀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네. 기계, 철강, 사실 옛날 네. 뭐 4차 산업혁명 이전 단계의 것들을 우리는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과거에 뭐 한 10년, 20년 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특히 이제 대구는 뭐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뭐 섬유 위주로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 쪽에 또 이제 기계 산업 쪽으로 또 기존에 깔려 있던 그 철강 산업 쪽으로 이렇게 주력 업종들이 지금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업종들은 그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견기업들이 많이 포진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거 연관성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일차적으로 이런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일차 업종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기계 그러니까 이제 설비 부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쪽에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해외 수출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정권 시장, 즉 주식 시장과 관계없이 제조업 전체의 어떤 침체로 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또 이게 이제 국내 경제하고 달리 지역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전방 산업 그러니까 그 완제품 뭐 자동차라 조선 이런 부분 네. 후방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침체를 겪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좀 힘든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원래도 그렇고 예. 이 주식을 보게 되면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빼고는 다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주력 업종들이 전체 그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비했을 때도 더 많이 빠진다거나 더 상황이 안 좋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그 지역의 상장 업체들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 뭐 중소기업들이고 네. 또 심지어는 그 기업 자체 규모도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단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만 할 뿐 여기에 뭐 대응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업을 놔두고 어떤 정권 시장에 또 이게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의 경기 변동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또 어떻게 크게 영향을 받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제 그런 업종들의 변화, 그러니까 정권 시장의 어떤 전체 흐름에 기업이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이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기업들이 경기 흐름 자체에도 대응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예, 뭐 크게 크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면 극복하려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유관된 업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나 이전의 업종들의 주력
타겟이 맞춰져 가지고 예. 혹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과거의 이런 부품, 기계, 전자 이걸 넘어서는 다른 주력 업종을 혹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사실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 자체가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힘들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뭐 자동차 쪽에 그 엔진이라든가 향후에 이게 이 업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제품 생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전 산업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네. 약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자꾸 더 우울해지는데요. 올해 그러면 그나마 그 어려웠던 주식 시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기업들이나 업종들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조 팀장님 말씀 좀. 지금 현재 제일 그나마 가능성이 높았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왜냐하면 4차 혁명의 기본 들어가는 부품들이니까. 근데 좀 반도체 업종을 생각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 시장 전체가 한 5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게 메모리 시장입니다. 메모리는 반도체 500조 중에 30%입니다. 단순히 기억 저장만 하는. 근데 4차 혁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메모리 업종입니다. 비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인텔이 CPU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네. GPU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가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4차 혁명은 반도체가 단순히 기억 저장만 해가 안 됩니다. 반도체가 병렬로 연결돼 가지고 제어, 연산, 운전, 자율 다 돼야 됩니다. 이거 하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멜라눅스라고 하는 반도체를 인수했는데 이 반도체는 슈퍼컴퓨터 10대 중에 7대를 칩을 씁니다. 엔비디아는 5대를 씁니다. 그럼 2개 회사가 제휴를 했다. 그러면 거의 평정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기억 저장만 하는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지금은 그나마 버팀목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하려고 합니다. 133조 투자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직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는 전부 다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네. 쉽게 단순히 투자를 한다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 정책적으로 기업들도 심각하게 빨리 비메모리로 전체로 4차 혁명에 관한 핵심 반도체로 빨리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반도체 얘기 드렸고 그다음 부분 아까 앞에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다임러라고 벤처회사 모기업입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 10,000명을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네. 도요타는 상여금을 다 삭감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네.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지금 예약 주문을 해도 내년 3월 말 돼야 겨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인데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내주고 갔다 왔는데 미국 실리콘밸리는 반틈 이상이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돼야지 앞으로 자율주행 무인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입니다. 그러면 대구공단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팀장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인재라든가 투자라든가 기술 개발 모든 측면에서 우리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전혀 매력을 못 느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투자는 단순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내년에 이익이 증가하면 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좋은 점은 뭐냐? 올해 EPS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내년에 기저효과로 20% 이상 상승할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로.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니까 그것도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 40조에 영업이 20조 벌었는데 올해 2조 후반 10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조금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잠깐 응급 처방이다.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이런 예. 그 우리 쭉
주가나 증시가 약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상당 기간 간다고. 그러면 임 실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전체적인 이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이 그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이외에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네. 다시 말하면은 기존에 가져왔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혁신 제품 또 뭐 어떤 구조적인 혁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한참 동안 가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그 어떤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그런 변동보다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파동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부 증권회사나 리서치 센터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년 전망 또 일부는 뭐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조성우 팀장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신다. 동의할 수 없다. 그 방금 4차 혁명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젊은 아들이 혁신을 일으켜줘야 되고 이거 아닌다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플레이션을 고민을 하셔야 투자가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20년 전에 디플레이션 왔을 때 그냥 소비성 투자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장관이 9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장관이 10조엔 투자합니다. 100조. 네. 너무 적나? 두 번째 장관이 120조 투자합니다. 마지막 장관분은 400조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 성장률 0.5입니다. 정부 부채만 60에 70%에서 237% 늘었어요. 20년 동안 임금 동결입니다. 임 실장님, 대구 경북 지역의 전망은 어떨까요? 내년도 경제 전망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일단은 먼저 제조업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사실 원래 그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부분을 먼저 짚고 가면은요. 네. 그 실제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강했거든요. 특히 네. 중국 시장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인 뭐 성과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생산 부진 또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 부가가치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매년 연말 되면은 뭐 내년에는 신차 출시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년에 개선될 것이다 이런 밝은 전망을 내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동차 전체 시장 점유율을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현대 자동차만 일부분 이제 내년도 그 생산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쪽에 나머지 그 GM이라든가 르노 같은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제조업을 이끌고 가는 이 산업이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철강 업종들, 이 업종들은 이 산업들을 받쳐주는 그런 업종들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생산이나 뭐 출하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도 감소했고 네. 내년에도 아마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우리 이제 구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 부분 네. 굉장히 그 주력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 세 개 업종 전체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자체 내에서 굉장히 힘을 못 하니까 이게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로 왔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역시 내년에도 뭐 쉽게 이렇게 해외 시장이 개선되고 하는 이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아마 힘들게 가지 않을까. 사줄 쪽에서 엮으리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기존에 뭐 이게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고 신흥국은 개선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실상을 보면은 신흥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요 지역 업종들이 대부분 또 중간재나 이 자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수요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원래보다도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오히려 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예. 뭐 고도의 집약적 산업이라든가 최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김이 훨씬 우리한테 세게 미치지만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미중 무역 마찰에서 오는 어떤 우리도 대비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 지역에는 영향 미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역 산업 자체가 뚜렷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미국이나 이쪽으로 수출하는 수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중국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지만은 네. 실제 알고 보니까 중국 경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서 우회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그 주력 업종들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자동차 같이 완제품 업종들 이쪽으로 해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진은 아직까지는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이 주력 전통적인 어떤 주력 기업들이 이런 뭐 증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디프레션 얘기하셨지만 움츠러져 들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대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투자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본들이 네. 상당히 이제 뭐 경제 성장률도 높고 이제 뭐 이게 해외 무역 수지 흑자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형성된 자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대기업은 그 자금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실제 지역을 딱 봤을 때는 1인당 노동 생산성입니다. 기업들 중소기업을 네. 봤을 때 1인당 노동 생산성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에는 노동 투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늘어났지만 네. 지금은요 노동과 자본이 어느 일정 비율로 말 그대로 조화를 이루어줘야만이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본 쪽으로 투자를 조금 더 늘려주고 그 늘어난 자본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 기업들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네. 특히 그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금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기본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네. 기본적인 회사의 인프라조차도 이게 정부 지원이나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힘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그 말씀 주셔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좀 똑바로 못 하고 있다. 아니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본다. 이게 이렇게 현장에서는 사실 악소리가 나는데 위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괜찮다고 말만 하지 현장에는 돈 없고 투자할 비용도 없고 그다음에 증시 상황이 이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안 좋은 것처럼 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조금 잘 아니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두 분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전체 우리 주요 산업 중에 그래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영역, 어떤 산업이 조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역시 외국인 시각이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5G, 그러니까 일부 4차 혁명, 그 4차 혁명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게 반도체인데 그런데 이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혁명의 핵심 반도체하고는 많이 좀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한 말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드는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보다 인텔에서 새로운 칩이 나왔는데 이 칩으로 하니까 속도가 50배, 100배 빠른 겁니다. 인텔도 기존에는 메모리 시장을 안 했는데 이제 메모리 시장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빨리 비메모리 이 시장을 훨씬 큰 시장 500조 중에 70%를 차지하는 이 시장을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4차 혁명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임 실장님, 저 지역 주요 산업 전망 내년 전망을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예. 그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런 기조가 사실 유지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게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뭐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내수 시장이 개선된다는 그 기대감은 사실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그 지역 차원에서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기대하기 사실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주력 업종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특히 기계 그리고 이제 그 1차 금속들, 네. 철강을 중심으로 1차 금속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래 같은 기조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요. 지금 현재 그동안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한 섬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환율이라든가 어떤 금리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네. 약간 개선 여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산업들의 어떤 전방 산업이 서비스업 특히 이제 대구는 이런 70에서 80%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도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시에 이렇게 부진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토론 내내 확인하셨겠습니다만 내년 경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는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모쪼록 그 정부나 지자체나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힘든 파도를 좀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묘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